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2화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뭐 한 주 쉬기나요? 그죠? 오늘 휴가는 뭐 따로들 안 가시나요? 짧게 뭐 이렇게 노는 거죠. 뭐. 네. 그럼 우리는 휴가 때문에 뭐 쉬는 회차 이런 건 없는 당연히 거죠? 없죠. 우리는 뭐 일상이 휴가잖아요. 아닌가요? 들켜버렸어. 요즘 뭐 백수가 가로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죠? 시간이 많긴 하죠. 특히 뭐 요즘 뭐 이렇게 요즘철이 좀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한간철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별로 뭐 대단한 에피소드를 지난주에 보내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오늘 주제는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을 때입니다. 주제가 좀 어렵죠, 그죠? 그러네요. 네. 두 분은 일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동, 이 모습이 예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예술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감탄할 예. 때라고 하면 더 쉽게 와닿을 것 같긴 그쵸. 한데 사실은 저는 가끔이긴 한데 예. 아침에 해 뜰 때 하고 저녁에 노을 질 때를 보면 예. 아주 경이로운 감탄이 나올 때가 예. 사실은 제일 많아요. 예. 근데 내 행동이나 뭘 보고 예전에 그 영화 감독 중에 윌리엄 와인 누군가요? 그 배너 만들었던 분이 신이시여 이게 내가 만든 작품이란 말입니까? 뭐 이러고 놀랐다 그렇죠. 그러는데 내 행동 또는 내가 만드는 어떤 성취 이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라고 자뻑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슬픈 일이죠.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걸 딱 들었을 때는 완전 무슨 광고 카피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가전제품 같은 걸 들여놓으면 삶이 예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그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때 군대 있을 때 생각이 살짝 나는데 우리 중대는 아니고 옆에 중대장이 중대원들한테 항상 뭘 강조를 했냐면 영화처럼 우리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모든 생활을 그러니까 마치 군인을 토대로 한 영화에 나오는 네가 배우인 것처럼 그러니까 훈련을 하더라도 영화처럼 한번 해보자고. 실제로 막 적 풀어놓고 잡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영화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그 괜찮다? 영화보다 요즘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나는 유튜버들이 더 인기가 좋잖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뭐 그냥 이렇게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영화처럼 내지는 연극처럼 뭐 이렇게 보이는 순간들. 꽤 가치 그쵸. 있는 삶의 그쵸. 태도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 중대장은 되게 인생을 좀 멋지게 살고 싶은 욕구 이런 네. 것들이 좀 있고 그지? 그런 것 같은데. 인생을 예술로 좀 성화시키고 싶어. 그거 따라해보고 싶은데.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이기도 하지만 오케이. 연출가도 나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이 영화의 장면을 어떻게 만들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되게 괜찮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 그런 의미로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은 사실은 매 순간이 가능한데 정작 내가 그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팟캐스트 녹음을 하러 올 때 내가 약간 일찍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을 한번 쫙 갈아타는데 강남역에서 신분당선과 2호선을 갈아타는 장면이 꽤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난 걸어올 때 되게 복장을 자유롭게 하면서 천천히 걸어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 엄청 바쁘게 막 가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장면처럼 맞아요.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가서 내 장면을 영화에서 또렷하게 보이는데 주변에 빠르게 가는 사람들은 막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네,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처럼 쫙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사나 이러면서 마치 영화 찍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삶의 특정 장면을 예술처럼 떠올리면 삶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을 때. 그죠?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딱 아. 있었는데 나중에 해봅시다. 그래요? 19금. 그죠? 어쨌든 그 오늘 주제는 예술과 관련이 있죠. 그죠? 사람들은 흔히 인생과 예술을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인생과 예술은 가까우면서도 질적으로는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예술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술.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그 말씀을 하니까 저는 그냥 막상 딱 그림이 네. 이렇게 떠오르는데 요즘 그림은 보고 이게 뭔지 모르잖아. 현대미술은 그렇죠. 네.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미술만 한번 보면 그 예술가가 생각하는 미적 어떤 이상을 네. 굉장히 철학적 관념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정도? 나도 헷갈리지만 뭐 그렇죠. 그런 어쨌든 장황했습니다만 뭐 액기스는 답은 좀 없네. 없고 그죠? 예. 사실 자유님 뭐라는- 예술은 뭐예요? 땡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 그렇지. 왜냐 그러면 네. 함축적 의미와 통찰력 이런 것들이 네. 요구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뭐 감히 예술이란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떠오르는 건 어쨌든 예술은 아름다움과 관련된 것 그죠?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 아름다움을 찾는 네. 거. 이런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것도 뭐 좋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그랬죠. 예술은 사기다. 음. 다만 고급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좀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을 드려 죄송한데 실은 그 세상에서 가장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술이 뭔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예술가나 철학자들이 예술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살펴봐도 딱히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철학자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 자체는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러니까 칸트도 이렇게 모호하게 써놨으니까 우리도 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또 서양 미술사학자인 곰브리치 아시죠? 곰브리치가 이 책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 서양 미술사는 꼭 읽어보세요. 서양 미술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술은 없고 예술가만 있다. 그러니까 가령 피카소나 고흐 같은 예술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을 정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술은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 무엇입니다. 또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예술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죠? 네. 뭐 우리가 답 잘 못하는 게 예,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칸트라고 뭐 그죠? 대단한 얘기하는 것도 그죠, 아니고. 맞습니다. 자식 그죠? 별것도 아니었구만. 그죠? 원래 예술은 기술이란 의미의 테크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앞서 얘기한 우리 자유님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기술을 이제 고전적 의미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가령 다빈치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창조했고요. 베토벤은 합창교향곡을 통해서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위대한 예술가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예술의 정의를 조금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술이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예술은 나이나 인종, 지역을 뛰어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켜주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은 잘 안 와요. 뭐 어떻다는 거지? 그죠? 사실 일반 평민들은 예. 예술과 참 거리를 두고, 그쵸. 그러니까 뭐 예술의 범위를 그쵸. 어떻게 놓고 하느냐에 좀 틀린데. 예. 이 정의가 맞다면 네.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이다 이러면 좀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또는 좀 더 이해가 또는 좀 더 공감이 예. 뭐 이런 게 기본 전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사실 좀 느낌이 잘 안 올지라도 사실 실상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게 예술이다라는 톨스토이의 주장은 흔히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가령 내가 맞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브람스를 상대도 좋아하고 있다 이러면 두 사람은 결합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아마 그들은 다음 만남에서 손잡고 음악회를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그들을 결합시켜 주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면 만났는데 둘 다 술을 좋아해. 뭐 이것도 결합의 도구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그건 이제 꼭 예술이 아니어도. 그렇죠. 취미가 음. 결합을 시켜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 무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음. 브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조금 더 않은 특별할 거죠. 수 있다. 더 특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경험 이런 건 굉장히 자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맞는 누군가 결합하는 그 과정 그 자체가 예술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 오케이. 뭐 이해되는 구석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없진 않아. 여전히 그죠? 수긍이 그 잘 정도 되지는 가지고 않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수긍을 좀 더 할 수 있게 다른 예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현대 화가 중에 마르셀 디샹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미술계에서는 피카소보다 더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이 1917년에 그러니까 1917년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데 이때가 이제 유럽 중심의 예술 세계가 미국으로 막 건너가서 이제 활성화되려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열린 한 전시회에서 샘이라는 작품을 출품합니다. 샘이란 디샹의 샘 이러면 인터넷에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 소변기 네, 그죠? 맞습니다. 글씨 그죠? 써가지고 한 거. 디샹은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떼다가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시에 출품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도 숨겼죠. 근데 사람들은 화장실 변기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작품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난리. 당황. 이거 먹니 뭐.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 작품 때문에 미술계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화장실 변기를 떼다가 갖다 놓으면 작품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근데 디샹은 그 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기존 예술의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예술계에서는 예술에 대해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직접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만이 예술품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디샹은 이런 그 고정관념을 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샘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도 예술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레디메이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레디메이드는 만들어진 기성품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행위도 예술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죠. 예전 예술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장인 같았잖아요. 예, 장인. 그렇죠. 예. 예. 근데 시대를 이렇게 점점 현대로 다가오면서 보면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한 걸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예. 자기의 생각으로 반론을 하고 그렇죠. 그게 예. 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예,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행위를 예술로 인정한다 이러면 예술의 영역도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5주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겠지만 결혼한 지 한 20년 넘으면 부부끼리도 대면대면한 경우가 많거든요. 어, 우리 작두님만 예외로 하고. 그러네. 아, 전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저는 뭐 저 말고 대부분 좀 그래요. 십몇 년 된 자유님도 대면대면 하잖아. 아니 대면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네요. 아니 거기는 사랑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 어쨌든 한 20년 넘어가면 부부끼리도 대면대면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근데 아주 가끔씩은 평소에 좀 무덤덤해 보이던 와이프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두고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적절치 않습니다. 요건 예술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거에서 아름다운 그만큼 어렵다 발견의 이건가? 행위가 바로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레디메이드 한 거죠. 그죠? 요게 가능하려면 저한테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뒷상을 제가 이해할 수 있네. 이렇게 예, 예를 그쵸. 드니까. 전 와이프가 자주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던데 아, 어쨌든 뭐 부부끼리도 예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 그죠? 같기도 가능하다, 하고요. 필요하다, 가능하다. 그죠? 자유님이 요새 술 취해 있는 시간이 많은가 봐. 그렇죠. 그래서 술을 먹어야 예술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부부끼리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레디메이드 한다면 그건 이미 예술의 경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예술을 할 수 있어야 톨스토이의 주장처럼 사람과 사람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래된 부부끼리도 배우자에게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우리 철학자님은 뭐 네. 이렇게 종종 그런 예술을 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부부는 예술할 시간이나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봐야 예술을 하지. 그죠? 좀 정정해 드릴게요. 저도 종종이 아니라 저도 어쩌다간데 물론 그렇죠, 그죠? 그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점을 안타까워했어요. 피카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어른이 되어 우리 안에 예술가를 어떻게 잃지 않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보기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모두가 예술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어린 아이들은 세상과 만나는 모든 걸 아름답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신기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자체로 예술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예술가적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데 있는 거죠. 그 결과 세상에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모든 게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연애 시절에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배우자도 뭐 그저 그렇고 그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녀도 부모 말 지질이 안 듣는 말썽꾸러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에 흥미가 없이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예술은 사라지고 재미 더럽게 없는 인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게 딱 떠오르는데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되는 꼬마가 할머니랑 같이 마을버스를 타는 거예요. 아마 처음 타봤나 보죠. 네. 꼭 꼬마애가 마을버스를 타면서 우와 멋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순간에 마을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서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애가 한마디가 딱 던지는 순간에 갑자기 이 마을버스가 되게 멋진 공간이 되는 거죠. 것처럼 그죠? 느껴지는 그렇죠. 더라고요. 그게 예술적 예, 능력이에요. 맞아요. 앞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작두님이 간혹 해지고 이런 노을 보면 되게 이 삶이 예술이구나라고 느끼는 능력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작두님은 아직 그 예술가적 능력을
100% 잃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희망을 주시네. 근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약간 뭐 삶에 바쁘고 뭐 이래서 그런지 그쵸? 예술가적 이런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피카소가 그걸 드는데 아쉬워한 거지. 네. 어. 왜 그럴까요? 어른이 되면 왜 자기 안에 예술가를 잃어버리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만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상대방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보지 않고 현재 상태나 능력, 현재 능력 위주로 보기 때문이죠. 가령 부모가 자녀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은 보지 않고, 그죠? 오늘 받아온 중간고사 성적으로만 자녀를 보면 일상이 예술이 되기 어렵습니다. 백남준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술가의 역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술가가 아닌 사람도 다 볼 수 있는데 미래는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거든요. 미래는 마그리트의 그림인가요? 예. 통찰력? 예. 네, 그거 비슷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래는 그러니까 예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그죠? 지금 받아온 그 좀 별로인 중간고사 성적이 아니라 자녀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에 좀 성적이 떨어져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고 자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술인 거죠. 어쨌든 이 예술을 우리가 평상시에 좀 가까이 해야 되는 네, 이유가 그렇죠. 네. 이런 감수성을 키워서 네. 좀 뭐 자녀든 부부간이든 좀 좋은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 도움이 될 네,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드네요. 저는 우리 구독자 몇 없는 출근길 인문학의 구독자분들이 열심히 청취해 주는 건 그분들은 되게 예술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술에 가깝죠. 예술이죠. 예술 가까운 게 아니라 예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죠? 출근길 인문학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예술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죠? 예, 그분들도.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뭐 주변 사람이 뭐 그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 주장처럼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레디메이드라는 말도 있듯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당연히 예술입니다. 또 그런 예술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결합됩니다. 해서 오늘부터는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상대방이 가진 잠재력이나 가능성, 미래의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일상이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예술이 도대체 뭐냐? 예. 이게 참 어렵게 출발했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상대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도 예술이다라는 네. 이 말은 네. 무지하게 저를 안심시키기도 하고 네. 그래 우리 일상이 예술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또 하나 또 희망점을 예. 바라보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사실 살면서 예술 뭐 이런 단어 자체를 이렇게 많이 발음도 잘 안 할 텐데 그게 이제 그치, 잘 예술가들의 영역이 예술인 거지 내가 삶에 무슨 예술이 있어라는 것들이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근데 뭐 예술을 하면 사람과 사람이 결합시켜 준다고 하니 굉장히 좀 이렇게 갑자기 그 호감도 하고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좋습니다. 다들 예술 하시길 바라겠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적으로. 예. 저한테 오늘 제일 요 말씀에서 내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이 뭔가 했더니 아이들 성장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직장인 후배 사원들의 어떤 잠재력을 보고 그 성장하는 모습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예술인 직장 생활. 예, 그렇죠. 음. 그게 예술이죠.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방법은 가까운 곳에 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삶을 예술로 만들고 싶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만 인생과 예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미술가인 마르셀 디샹은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것도 예술이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주장처럼 예술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7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